만약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인삼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가졌는데 가격은 너무나도 착한 가을 보약이 놓여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매년 김장철에 만나는 가을 배추와 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겨울을 책임지는 이 두 채소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수확 후 가장 맛있게 먹는 부위와 봄까지 싱싱하게 보관하는 특급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흔히 가을 배추와 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김장의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역사를 되돌아볼까요? 옛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두 채소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이 바로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게 해주는 천연 보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무는 특히 동삼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인삼처럼 귀하게 여겨졌다는 뜻이죠. 그 비밀은 바로 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이아스테이스라는 소화효소 덕분입니다. 이 다이아스테이스는 우리가 밥이나 떡처럼 탄수화물을 잔뜩 먹었을 때 이를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여러분, 체했을 때 물을 갈아 먹는다는 옛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혜였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무에는 이 다이아스테이스 외에도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무의 독특한 쏘는 맛을 내는데 이 맛의 비밀이 바로 기관지 건강에 있습니다. 시니그린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삭히며 기침을 완화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목이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무를 먹는 것은 마치 기관지 보호제를 먹는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다만 이 소화효소와 시니그린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생으로 먹을 때 그 효능을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는 생으로 깎아 먹는 것이 인삼을 생으로 먹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추는 어떨까요? 배추는 무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해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배추의 푸른 거짓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의 시니그린과 배추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겨울철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이겨낼 최강의 조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와 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뒤는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니 이 두 채소가 그저 그런 채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맛있게 먹는 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배추와 무는 한 몸이지만 부위별로 맛과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스테이크의 안심과 등심처럼 각 부위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배추입니다. 배추의 맛은 크게 겉잎과 속대로 나뉩니다. 겉잎, 푸른 겉잎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겉잎은 배춧국이나 시래기로 말려서 드시면 최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푸른 잎에는 면역력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해독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버리지 말고 꼭 드셔야 합니다. 속대, 배추의 가장 안쪽 하얗고 단단한 심부분은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배추전이나 생으로 쌈을 싸먹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흔히 알배기 배추라고 부르는 속대만 모아놓은 것은 그만큼 단맛이 강해서 겉절이나 샐러드처럼 생으로 무쳐 먹을 때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무는 크게 윗동, 파란 부분, 중간, 아랫동, 흰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무의 윗동, 파란 부분, 무청이 붙어있던 이 파란 부분은 햇볕을 가장 많이 받아 당도가 가장 높고 조직이 단단하며 아삭합니다. 그래서 생채, 샐러드, 동치미 등 생으로 먹는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화효소도 이 부분에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생으로 먹는 건 파란 윗동입니다. 무의 중간, 이 부분은 맛과 식감의 밸런스가 가장 좋습니다. 단맛도 적당하고 조직이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나물, 국찌개, 조림 등 대부분의 요리에 무난하게 사용됩니다. 만능 요리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의 아랫동 흰 부분 꼬리 쪽. 흰 부분은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가장 많고 조직이 비교적 단단합니다. 이 매운맛은 익혔을 때 달콤한 맛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나 육수를 낼 때 혹은 푹 익혀 먹는 찜이나 조림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 매운맛 덕분에 생선조림처럼 강한 양념이 들어가는 요리에 사용하면 무의 매운맛이 잡내를 잡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부위별 특징을 알고 나면 똑같은 배추와 무를 가지고도 요리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장을 담그거나 대량으로 수확했을 때 이 귀한 보약을 봄까지 싱싱하게 지켜낼 보관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배추와 무는 온도와 습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오래갑니다. 이 두 채소는 수분이 많아 쉽게 얼거나 반대로 건조해지면 바람이 들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먼저 가을 배추 보관법입니다. 배추는 겉잎 23장을 떼어내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겉잎이 자체적인 천연 포장재 역할을 해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속을 보호해줍니다. 수확 후 흙이나 물기는 털어내고 배추를 통째로 신문지로 꼼꼼하게 감쌉니다. 신문지는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신문지로 싼 배추를 비닐봉투에 넣거나 큰 김장 비닐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묵습니다. 보관 장소는 온도가 0에서 5 사이를 유지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땅에 묻거나 서늘한 베란다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온도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김치 냉장고에 채소김치 보관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닐봉지에 넣는 이유는 배추가 숨을 쉬면서 발생하는 습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아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대로 보관하면 보통 2에서 3개월, 길게는 봄까지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무 보관법입니다. 무는 보관 전에 무청을 잘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청을 그대로 두면 무청이 무의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무가 금방 바람이 들어서 푸석푸석해집니다. 무청을 자른 후 무 역시 배추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싸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무는 배추보다 건조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약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지에 싼 무를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베란다와 같이 서늘한 곳에 둡니다. 만약 저장고가 없다면 신문지에 싼 무를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되 무의 아랫동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면 좀 더 오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워서 보관해야 무가 땅속에서 자라던 환경과 비슷해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가을 배추와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의 겨울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지혜와 효능이 담긴 귀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배추와 무가 가진 숨겨진 보약 같은 효능부터 부위별로 가장 맛있게 먹는 비법, 그리고 봄까지 싱싱하게 보관하는 조상의 지혜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는 소화와 기관지에 좋은 천연 소화제이며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배추는 속되는 생으로 겉잎은 국이나 시래기로 드세요. 보관할 때는 신문지와 비닐을 활용해 오래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김장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겨울 내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가을 보약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식인이 되셨습니다.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지식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지식을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